바디시티 감각특구. 바디시티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과 연결된 거대한 개방 도시가 되었다. 눈은 문을 활짝 열어 빛을 초대하고, 귀는 파동을 모아 소리를 해석하며, 코는 향기와 위험을 구별하고, 혀는 안전과 즐거움을 맛보고, 피부는 세상의 손길을 번역한다. 그 사이 뇌 시장님은 하루에도 수천 번 허리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보고서를 받는다. 시장님, 치킨이 보여요. 시장님, 친구가 웃어요. 시장님, 손이 뜨거워요. 시장님, 지금 행복하대요. 뇌 시장님은 그 모든 신호를 하나의 순간, 하나의 감정, 하나의 경험으로 엮는다. 감각을 통해 세상은 바디시티에 도착한다. 감각은 삶을 색칠하는 붓. 소리가 없다면 음악도 없다. 냄새가 없다면 추억도 닿을 곳을 잃는다. 촉감이 없다면 온기를 모른다. 감각은 바디시티가 보고, 만지고, 맛보고, 웃고, 진짜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다정한 안내자들이다. 고통도 선물이다. 발가락이 모서리에 부딪혀 통증 경찰이 울부짖을 때 우리는 깨닫는다. 아, 나는 살아있구나. 고통은 벌이 아니라 존재를 지켜주는 생존의 경보음이다. 감각이 모이면 마음이 깨어난다. 시각, 청각, 촉각이 넘어지지 않게 서로 부축하고, 뇌 시장님은 보고서를 모아 하나의 세계를 만든다. 우리는 이렇게 몸 전체로 세상을 경험하며 산다. 마지막 속삭임. 바디시티는 말한다. 세상은 바깥에 있지만 삶은 안에서 느껴진다. 눈 한 번 깜빡이는 사이에도 귀는 소리를, 피부는 바람을, 혀는 달콤함을, 코는 추억을 데려온다. 감각은 바디시티가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마법의 문이다. 오늘도 그 문은 활짝 열렸다. 내 몸은 또 한 번 살아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인다. 고마워, 감각아. 나를 세상과 이어줘서. 바디시티 생명 페스티벌. 바디시티는 거대한 운동장을 마련하고 위대한 생명의 축제를 열었다. 개막선에서 심장은 힘차게 외쳤다. 뿜, 뿜. 배는 바람보다 더 빠르게 산소를 들이켜 달렸고, 근육은 철을 들어올리며 모든 긴장을 버텨냈다. 간은 묵묵히 들어오는 독소를 처리했다. 도로 위에서는 영양분들이 장애물을 뛰어넘었고, 면역 태권도 경기장에서는 백혈구가 바이러스를 가볍게 제압했다. 모든 경기가 끝나자 멜라토닌이 조용히 불을 끄고 수리팀은 별빛 아래 고요하게 움직였다. 폐막식 마지막 연단에서 뇌 시장님이 말했다. 건강은 오늘 하루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바디시티 시민들은 눈물 어린 박수를 보냈다. 운동은 버티는 기술이자 회복의 축제다. 숨이 차오르고 근육이 떨리고 땀이 흐르는 순간 바디시티는 외친다. 지금 이 순간 너는 더 강해지고 있다. 폐막식의 불꽃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때 도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일도 또 다른 경기가 열린다는 걸. 하지만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냈기 때문이다. 수필 뇌 시장님의 아침 방송. 아침이 오면 내 몸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방송이 시작된다. 누구도 들을 수 없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분명하게 울린다. 시민 여러분, 숨 쉬십시오.
오늘 하루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뇌 시장님의 지령이다. 내가 눈을 뜨는 순간 그분은 이미 수백 개의 스위치를 켜고 있다. 심장 왕에게는 쿵쾅 리듬 가동, 폐 장관에게는 신선한 공기 수입 개시,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곳에서 작디 작은 혈관 길까지 열어주고 있다. 하지만 뇌 시장님이 하는 일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이다.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일. 내가 웃음 한 번 지으면 좋아. 오늘은 햇볕이 좋군. 하고 기쁨 신호를 키워주고 눈물 한 방울 떨어지면 괜찮다. 울어도 된다. 하며 감정 경찰들에게 안전 통행을 허락한다. 기쁨은 삶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슬픔은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다. 불안은 지켜야 할 것을 일러주고 설렘은 앞으로 달려가게 해준다. 매일 아침 뇌 시장님은 묻는다. 오늘은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삶이 나를 끌고 간다고. 기분이, 상황이, 남들이 정해놓은 방향으로 떠밀린다고. 그러나 조용히 귀 기울여 보면 알 수 있다. 뇌 시장님은 언제나 내가 선택한 길에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생각을 이쪽으로 틀까요? 감정을 조금 가볍게 바꿔볼까요? 도움이 될 기억을 불러올까요? 어느 날 아침 방송에서 뇌 시장님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감사 루틴으로 가봅시다. 이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정말로 하루를 바꿔놓는다. 호흡이 한층 깊어지고 심장은 한결 여유롭게 뛰고 세상이 한 톤 더 밝아진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그 방송을 기다린다.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인다. 오늘도 잘 부탁해요. 나의 뇌 시장님. 수필 심장 펌프왕의 야근 일지. 세상의 모든 물류센터가 멈춰도 단 한 곳만은 절대 쉬지 않는 창고가 있다. 바로 내 가슴 안. 심장 펌프왕의 본진이다. 이곳에는 쉬는 날이 없다. 주말, 공휴일, 그런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분당 약 70번, 하루 약 10만 번. 펌프왕은 철저한 직업 정신으로 문을 열고 닫는다. 퍽, 탁, 퍽, 탁. 정체. 그게 뭔가요? 저는 계속하는 게 철학입니다. 심장 펌프왕은 물류의 제왕이자 교통의 황제다. 폐장관에서 받아온 신선한 공기를 실은 산소 트럭이 싱싱 달리고 소화공장에서 포장된 영양분 트럭이 따끈한 에너지를 싣고 이동한다. 돌아오는 길에는 노폐물을 가득 싣고 오고 수고한 피는 잠시 정비고로 가 다음 배달을 준비한다. 심장 도시에서는 배달이 곧 생명이다. 그러나 최고의 일꾼에게도 문제는 찾아온다. 기름진 음식 폭탄이 떨어지는 날이면 심장 펌프왕은 외친다. 도로 정체. 콜레스테롤 군단이 길을 막았다. 그럴 때는 위층에 계신 회장님이 나서야 한다. 걷기라는 유지보수공사, 깊은 숨이라는 외부 산소 지원, 참기라는 교통법 규준소. 내가 외친다. 오늘 하루만 마음대로 살자. 그러면 심장은 묵묵히 말한다. 당신이 쉬는 날에도 나는 당신을 위해 뛴다. 잠든 밤에도 흔들림 없이 일하고 불안한 순간에는 박동 속도를 높여 위기 대응까지 한다. 그리고 아침이면 아무도 못 들을 한마디를 건넨다. 또 살아냈다. 계속 가보자. 우리는 종종 너무 늦게 깨닫는다. 감정 따라 달릴 때도
머리만 쓰며 살얼음판 걷는 날에도 매일 나를 살리고 있는 건 뇌의 생각이 아니라 심장의 꾸준함이라는 것을. 그러니 오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해보자. 고맙습니다. 심장 펌프왕. 당신의 충성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리고 그 고마움을 가장 쉽게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 한 걸음 더 걷기. 한 모금 더 물 마시기. 한 번 더 웃어주기. 그 작은 응원이야말로 심장 펌프왕에게 주는 가장 큰 보상이다. 수필 폐 장관님의 무역일지 숨의 나라. 숨을 들이쉬는 아주 짧은 그 순간 내 몸속에서는 굉장한 흥정이 벌어진다. 폐 장관님은 오늘도 바쁘다. 이산화탄소를 수출하고 신선한 산소를 수입하는 바디시티 최고의 무역 사절이니까 양팔을 활짝 펼치듯 폐포의 문이 열리면 바깥 세상에 바람이 쏟아져 들어온다. 그 바람 속에 숨어있던 산소들이 반짝반짝 기대에 찬 표정으로 줄을 선다. 입국해도 될까요? 폐 장관님은 환하게 웃는다. 물론이지요. 우리 도시는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입국 심사 완료. 그들은 곧장 심장 펌프왕에게 향한다. 심장님은 어김없이 같은 멘트를 남긴다. 넌 채워, 난 돌려. 둘은 사실 바디시티 최고 환상의 콤비다. 한 명이 채우고 한 명이 돌리며 생명이 흐르게 한다. 하지만 폐 장관님도 스트레스 받는 날이 있다. 미세먼지 폭풍이 닥칠 때면 입국장에 비상경보가 울린다. 정체불명 입자다. 바리케이드 설치. 담배 연기가 밀려오는 날이면 폐 장관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이건 독성 물질이잖아요. 우리 시민들 다치겠는걸. 우리는 종종 잊고 산다. 숨 한 번 들이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겐 간절한 소원이고 어떤 몸에겐 힘겨운 과업이라는 것. 그래서 폐 장관님의 조언에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맑은 공기 수입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은 창문을 활짝 열고 깊게, 아주 깊게 들이쉬세요. 숨 한 번에 우리는 산을 품고 하늘을 마시고 바다를 끌어안는다. 그렇게 세상의 일부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는 다시 세상 속으로 숨을 내보낸다. 서로의 숨 속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하루에도 숨 한 번,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는 숨. 하지만 그 숨 하나가 쌓여 오늘의 나를 살렸다. 나는 오늘도 조용히 말한다. 고맙습니다, 폐 장관님. 당신 덕분에 나는 계속 살아갑니다. 쓸 건 챙기고 버릴 건 버리고 한 끼 식사는 그냥 입을 스치는 사건이 아니다. 바디시티 속 거대한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프로젝트다. 입의 문이 열리자 식품 화물차가 도착한다. 빵도 오고 김치도 오고 어디선가 남은 치킨 조각 한 덩이도 슬쩍 껴있다. 제일 먼저 뛰어오는 건 효소 군단이다. 모두 칼 준비 완료. 더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씹을수록 음식은 정체를 숨기며 변신한다. 위로 이동하면 더 강력한 효소들이 기다리고 있다. 단백질 분해 개시, 탄수화물 해체 진행, 지방은 저쪽 라인으로. 밤샘 근무가 익숙해진 위 장관님은 보글보글 끓으며 외친다. 나의 열정은 항상 37도 이상이지. 길고 굽이진 장 도로를 따라 영양 공정은 계속된다. 급수 게이트가 열리자 좋은 영양은 피택배 기사가 실어 나르고 불필요한 것들은 바로 배출 구역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등장하는 작지만 엄청난 존재들. 장내 미생물 외국인 전문가들. 우린 작아 보이지만 이 공장은 우리 없이는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들은 흡수율을 높이고 면역 경찰과 협력하고 장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공장에도 한계는 있다. 폭식한 날이면 위 장관님은 항해 전화를 보낸다. 이렇게 많이 주문하면 공장 라인이 멈춘다니까요. 가공식품이 쏟아지는 날이면
미생물 직원들이 투덜댄다.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건데요? 제발 신선한 재료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소화는 단순 분해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협업이다. 입에서 시작해 장을 지나 몸무까지 이어지는 영양의 여정은 매일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다. 오늘 따뜻한 밥 한 숟가락 속에서 내 몸속 사람들이 말한다. 쓸 건 챙기고 버릴 건 버리자. 삶도 똑같다. 쓸데없는 걱정은 버리고 힘이 되는 것만 흡수하면 조금 더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 저녁 한 입 넘기며 작게 감사해본다. 소화 공장 여러분, 덕분에 살아갑니다. 간 장관님의 야근일지 조용한 생존 수호자. 간은 매우 조용한 성격이다. 심장처럼 요란하게 뛰지도 않고 뇌처럼 큰 목소리로 명령하지도 않고 폐처럼 숨소리를 내지도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잠든 순간에도 간 장관님은 야근 중이다. 책상 위엔 수상한 액체들이 쌓여 있다. 이건 어디서 온 거지? 또 야식 후 디저트군. 음료는 왜 이렇게 많아? 긴 한숨. 또 한 번. 친구들과 기분 좋게 마셨던 그 음료들. 그 모든 잔해가 장관님 책상 위로 쏟아지는 날. 장관님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한다. 음료는 적당히. 작업량 과부하주의. 그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단단하다. 독성 제거, 에너지 저장, 필요 영양 가공. 그 모든 일이 장관님 손끝에서 처리된다. 그래서 야근은 예외가 없다. 내부 정리의 천재. 간은 도시의 초대형 실험실이자 궁극의 정화도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의 마지막 판단.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곳. 간 장관님은 늘 말한다. 뭐든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는 말아주십시오. 달고 짜고 과하면 사탕의 유혹, 라면의 짭짤함, 자극 강한 음료들. 가끔은 괜찮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장관님 얼굴이 점점 누렇게 변한다. 오늘도 야근이군요. 그 한마디면 상황은 명확하다. 회복의 천재. 하지만 간 장관님은 회복력도 최강이다. 충분한 잠, 물 한 잔만 잘 챙기면 다음 날이면 다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다. 휴식은 최고의 영양소입니다. 그 말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살아있음의 뒤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도 티 내지 않는 존재. 그래서 오늘 조용히 속삭인다. 고맙습니다, 간 장관님. 당신의 작업 덕분에 제 삶이 계속됩니다.